사실 이 의사라든지 과학자 같은 이런 특정 직업군은 평판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 때문에 더더욱 본인의 우울증을 말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서 이제 강제 침묵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존재한다는 건데 요거는 굉장히 공감이 가지 않나요? 사실 오늘 얘기가 제 우울증 얘기거든요. 제가 우울증 겪었던 얘기를 극복한 과학적 어떻게 극복했냐. 오, 네. 근데 제가 독실 형님 말씀하는 거 100% 공감하는 게 특히 그 환경이나 사회별로 뭐 예를 들어서 가장이면은 그 무게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여자로서 또 창피해서 또 못하는 경우도 그 상황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말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도 한국 사회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어떻게 보면 우울증 고백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부끄럽고 이거 고백하면은 나를 약간 정신의 이장사로 보아서 앞으로 누가 나한테 다가올 특히 여자가 날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도 하고 이 남자 정신의 이상자 아니야? 나한테 해코지할 것 같아 이런 생각도 할 것 같고. 네.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엑소가 또 오케이 했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궁금한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고 깨닫는 그 과정을 알아야지만 맞아, 그렇다면 나도?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엑소는 어떻게 그걸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회사 대표였었는데 너무 친한 선배한테 급하다고 돈만 좀 빌려달라고 이게 차용증까지 다 써주겠다. 네. 그래서 일주일만 빌려달라고. 그래서 회사 자금을 송두리째 100억 정도를 빌려줘요. 어머! 그래서 결국 100억을 당연히 못 받았어요. 집에 빨간 딱지 알죠? 경매 그게 압류 붙었어요. 붙고. 그래서 이제 벌은 돈으로 가족한테 좀 도움이 되려고. 아니 일단은 이 지금 종잣돈을 모았다고 했잖아요. 네. 요게 그러면 액수가 어느 정도? 한 4억 정도 돼요. 30 정도에 네, 한 20대 후반쯤에 4억 아니 정도 근데 모았고. 20대 후반에 4억을 모았다는 거 이미 그걸로 성공 후기 아니야? 그게 이제 이 4억으로 100억을 이제 어떻게 극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이라는 걸 합니다. 했는데 처음에 초심자의 행운이라 그래서 한 1,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돈이 벌리는 거야. 야 대박이다 이거 해가지고 이제 억 단위로 가는데 결국 까먹어서 제가 평생 번 돈을 날려버린 거죠. 4억을 다? 네, 다 날렸어요. 그리고 이게 약과라고 하면 혹시 뭐 더 날릴 게 더 있어요? 이제 어머니가 사실 서울에 제가 혼자 사니까 전세금으로 준 걸 전세방을 살고 있었는데 그거는 건들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아니라고 해주세요. 아니 그게 헛똑똑이야. 아니 그거 뭐 하면 뭐해? 1억을 또 다 날렸어요. 제가 그때 멘탈에 나가서 그나마 제가 그 의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친동생이었거든요. 아 나 이렇게 됐다. 우리 어떡하냐. 그러니까 동생한테 고백을 했어요? 동생한테만 얘기하는구나. 동생이 대학도 안 가고 아 제발. 그다음에 바로 군대를 갔다 와서 일하는데 5천만 원을 자기가 모아놨대요. 그래서 그거를 나한테 일단 생활비 한 대 쓰라고 다 줬어요 저한테. 근데 아니, 그거를 제가 설마? 또 너는 악마다. 너무해 진짜. 주식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이제 밑바닥을 치니까 우울증에 걸리니까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잠만 자요. 밥도 안 먹고. 하루 뭔지 알 것 같아. 네, 근데 이게 잠을 자는 게 제대로 자는 것도 아니고 이 우울증 심하게 걸린 사람이 제일 힘든 순간이 언제냐면 살아갈 때가 아니라 자다가 깰 때쯤 있잖아요. 반쯤 의식이 돌아올 때쯤은 아 내가 이 지옥 같은 현실에 돌아왔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때가 제일 힘들고 그리고 막 뇌도 막 브레인 포그라 그래서 먹먹해지면서 뭔가 타는 느낌이 계속 하루 종일. 아 진짜? 근데 참 신기하게도 저는 밑바닥을 생각했던 게 밑바닥이 아니고 지하 100층 지하 계속 내려가는 거야. 갔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밑바닥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살아가면서 착각한 게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이 힘든 시기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 좋은 시기가 영원할 거라 생각하는 거. 그렇지. 결국 모든 것들은 파도가 치는 것처럼 바람이 부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대사 중에서 네. 그 미생 아시죠? 미생 알죠? 그럼요. 그래서 미생에서 이 제 가치관 철학 그다음에 제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었던 대사가 나오는데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네가 종종 후반에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후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한 후 복구가 더딘 이유 다 체력의 한계 때문이야.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지. 이기고 싶다면 네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 정신력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구호밖에 안 돼. 작년 키워드 중에서 가장 핫했던 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중꺾만. 근데 제가 이 생존 본능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을까? 최소한의 내가 뭔가를 이겨내려는 의지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의지는 결국 우리 세상 만물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사람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생각을 하는 뇌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아, 이 물질부터 바꿔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을 만들어주는 꺾이지 않는 몸이 중요하구나. 몸. 네. 어. 그래서 저는 뭔가 의지력이나 아니면 뭐 독서 많이 하라
바꿔라 뭐 그런 게 아니라 제 몸부터 바꾸는 그런 노력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몸을 만들면 근데 진짜로 도움이 됩니까? 저는 진짜 운동하는 거 너무 싫어해서 뇌에서 만들어지는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들이 그때그때 어떤 호르몬들이 분비냐에 따라서 이 순간의 기분이 바뀌고 그 기분에 따라서 순간의 선택이 바뀌고 그 선택들이 쌓여서 그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순간의 기분을 만들어준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은 우리가 어떻게 몸을 만드냐에 따라서 그 조절 양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몸부터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의 아주 핫한 화두지 않습니까? 자유의지에 대한 또 그치. 의문이 드는데 맞아. 너무 네. 호르몬 지금 이런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결정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느냐? 그치. 이런 이제 또 근원적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아니 운동을 해서 내가 생각을 고쳐 먹게 하면 된다. 이 약간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중에 결혼할 때 네. 내가 널 사랑한다고 하는 건 나의 호르몬과 내 신경 전달 물질에 불과해. 네. 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차갑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이 자유의지 관련해서도 저도 어느 정도 자유의지는 없다주의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도 나름대로 몸을 바꿔서 저의 기본이나 태도, 가치관이 바뀌었다 생각하거든요. 그 말은 내가 의지력으로 자유의지가 있으면은 몸 관가하고 그냥 뭐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그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몸을 바꿔서 제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많은 사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벤자민 리벳이라는 그 과학자의 실험도 있어요. 네. 우리가 뭔가 예를 들어서 오른쪽 왼쪽 버튼이 있는데 너 이거 버튼 누르고 싶을 때 놀라. 지금은 너가 아직 정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고민하다가 이거를 생각해서 누르는 데까지 0.15초가 걸려요. 근데 벤자민 리벳이 이 전극 실험을 해봤더니 이미 0.55초 전부터 어떤 버튼을 누를지가 정기적 신호로 관측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했다고 느낀 그 순간 전부터 이미 내 근육은 준비하고 움직일 있다. 준비를 하고 있다. 뇌에서는 이미 그거를 활성화됐다. 그러니까 이미 뭔가 결정된 건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대는 거다, 뇌에서. 자유의지라는 그런 변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중에서 재밌는 실험이 하나 더 있어요. 왼쪽 오른쪽에 이 전기장을 심으면 자동으로 손이 올라가게끔 하는 그런 장치가 있거든요. 근데 피험자한테는 그거 어떤 실험할지 안 알려주고 그냥 이거를 딱 붙여주고 실험을 하게 해요. 그런 다음에 가만히 있다가 왼쪽 버튼을 누르니까 왼쪽이 올라가요. 근데 이제 버튼 누른 건 그 사람 몰라요. 근데 그런 다음에 그 사람한테 시침이 딱 되면서 그 왼쪽 버튼 갑자기 왼쪽 손 갑자기 왜 올렸어요? 이러니까 제가 그 손이 가려서 갑자기 들었어요. 아니면은 뭐야? 왜 갑자기 그렇게 말해? 제가 들고 싶어서 들었어요. 이러면서 자기가 의지가 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건가? 그러니까 뇌가 뇌가 갖다 붙이는구나. 착각을? 변명을 해. 뇌가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 자유의지는 변명이다. 뇌가 이런 활동을 하기로 마음 먹은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내가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이고 싶어서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왜 나는 검은색이 아닌 빨간색 자동차를 사고 싶어 할까? 왜 나는 보수당에 투표하고 싶을까? 이 소망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내 선택이 아니다. 내가 특정한 소망을 느끼는 것은 내 뇌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과정들이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런 과정들은 결정론적이거나 무작위적일 뿐 자유의지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보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정말로 환원주의 시각으로 보면 내 뇌가 대뇌가 네. 혹은 뭐 말씀하신 그 전두엽이 네. 의식하지 못했을 뿐 사실 그건 무의식이 맞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뇌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과정들도 나의 뇌의 총체라고 본다면 그것 때문이다라고 할 수 그게 있는 그냥 거죠. 무의식의 총체다. 그렇죠. 무의식까지도 오히려? 포함해서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렇죠. 얘기하고 논의하고 있는 건 자유의지는 대뇌에서 만들어지는데 네. 대뇌보다 먼저 뭔가 운동이 활성화가 먼저 되더라. 그렇죠, 운동 준비를 그렇죠. 하더라. 네네네. 그 운동을 준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자유의지가 있는 거야. 네. 라고 봐도 되고 그렇게 혹은 봐도 되죠. 역시 영혼이 있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해석하기 나름인 네. 거죠. 저는 그래서 반반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의 자유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자기가 주변의 환경이나 내 몸의 어떤 물질에 의해서 많이 바뀔 수 있다. 나는 그리고 그 자유의지가 만약에 없다라고 이제 아예 그냥 단정을 내려버린다면 결정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희망과 의지가 생기지가 않잖아요. 아니 어차피 나는 자유의지도 없는 존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의지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실험적인 그 사례가 되게 많은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네. 유전자가 똑같은 쌍둥이지를 나이가 똑같은 지를 한쪽 A방, B방을 놔둬가 같이 넣어줘요. 네.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전기 고문이 당하는 장치를 심어놔요. 전기 고문을 딱 버튼 누르면 얘네들이 전기 고문을 받다가 아파요. 근데 A방은 어떤 버튼이 있는데 쥐가 그걸 누르면은 전기 그 고문이 사라져요. 안 아파져. 그럼 쥐가 이제 이 환경 통제력이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쵸.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경험을 통해서 처음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버튼 누르면 꺼지는 거 아니까 전기 고문이 오면 좀 아프다가 바로 버튼을 눌러요. 근데 신기한 게 B방은 그런 버튼이 없지만 건강 검사를 해봤더니 네. A방이 훨씬 건강하고 스트레스 요소가 훨씬 낮고요. B방은 훨씬 건강도가 떨어지고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았다 그래요.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B방 쥐들처럼 자유의지가 생각하고 그냥 환경에 몸을 맡기고 사는 것보다는 A방처럼 내가 환경 통제력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내 건강에 좋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스트레스 수치를 낮출 수 있다. 아니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리고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이 자유의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자유롭게 네. 댓글을 달아주시면 서로 의견도 나누고 저희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근데 바라겠습니다. 우리 레제님은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럼 그분을 만난 것은 자유의지가 아니라 그냥 운명적인 사랑이 끌려서 운명이었어. 운명적으로 느껴졌어. 무슨 말을 하든 이게 운명적으로.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였군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뭐 결과가 어떻든 네. 그 환경이 어떻든 그쵸.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의지를 가지는 게 중요한 그렇죠. 거지. 내가 그게 비록 착각일지라도 네네. 내가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영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